지금 시간이 몇 시죠? 6시, 5시 9분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강의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학 강의가 있어서요. 전북대학교에. 전북대학교.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슈퍼차저에서 한번 쉬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4시간 잡고 가는 게 안전하죠. 사실 조금 더 걸려요. 중간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델 Y 자동차 리뷰 드디어 하게 됐는데 타신 지 얼마가 된 거죠? 9월 26일인가 27일 받았고 거의 한 달 반? 2달은 안 된 것 같고요. 그쵸? 모델 Y에게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거장입니다. 거장. 이유가 있나요? 거장이라고 하신. 전에 차가 우주였어요. 그리고 얘는 성이 정씨예요. 그래서 우주정거장. 우주를 보내고 정거장이 남았죠. 파섬 잘 끄니까. 대전 너무 거칠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별로 거칠게 하지 않고 있어. 거의 손만 얹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는 올려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의 과속을 막으려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좋아하는 피규어라 올려놓은 것도 있고,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매번 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리가 막 바뀌어요, 계속. 붙어있지가 않네요?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뭐,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죠. 네? 아니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보통 붙이잖아요. 아, 테이프 붙이기도 싫고. 그만큼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차를 아끼는 거기도 하고. 아 테이프 자국 할수 없다. 테이프 자국 싫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저희가 지금 전주 가면서 논산 슈퍼차저에 왔어요. 한번 충전하고 가야 돼서 테슬라의 장점이긴 하지만 이 충전기가 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냥 꽂으면 돼요. 그리고 파란불 깜빡깜빡 하다가 녹색이 되면 이제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배터리 충전할 때 배터리가 수명이 되게 짧아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열도 해놓고 이렇게 충전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슈퍼차저 찍었을 때 모니터 화면에서 프리컨디셔닝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도착했을 때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끝난 다음에 내가 뽑고 그냥 여기다 걸어 놓으면 또 그게 충전 끝나면서 결제까지 다 자동으로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거의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편리함이죠. 현재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랑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은. 뭐 이런 거 초반부터 되게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운전 모드를 오피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차가 이렇게 자동으로 좀 시트 조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노트북이랑 책상을 꺼내서 충전할 때 저는 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앞으로 좀 밀어놨어요. 세팅을 좀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좌석 배치할 때
이게 깊이가 들어가게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다 세팅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산 책상이죠. 펴서 이쪽은 잠깐 밀어놓고 이렇게 컵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 동안 제가 노는 건 아니고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교환 준비가 좀 덜 돼서 좀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니터 높이도 맞고 사람마다 사이즈 다 다를 텐데 알아서 하시면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충전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게 여기 잠겨 있는데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이제 빼기만 하면 충전이 끝나고 얘는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이렇게 걸고 네,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제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친구들도 하루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학생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카메라의 진심이 영상의 진심. 두세요. 면도도 안 하고 얼굴에 뭐 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 뭐 내가 언제 또 깔끔했다고 그치?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마스크를 써. 자, 그러면 이제 거장이의 장점이 볼까요? 거장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먼저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제 거는 그냥 오토파일럿이지만 운전할 때 피로도가 제가 느끼기엔 한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고속도로에선 거의 그 정도고 일반 국도에서도 얘랑 좀 혼연일체돼서 운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한 반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운전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차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 그런 상태죠. 이제 여기서 저 나가면 오토파일럿 상태로 운전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거 버튼을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딱딱 누르면 오토파일럿 상태가 되고 손을 놔도 사실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속도를 올리고 여기 이제 진입할 때는 사실 제가 약간 꺾어서 이렇게 개입을 해줘야 돼요. 선을 막 잡죠. 그래서 다시 오토파일럿 상태가 되면 저는 속도만 110에 맞춰 놓으면 알아서 계속 잘 가요. 거의 이제 두 발과 손이 거의 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제가 주유소 갈 일이 없어요. 저희 사무실 건물에 안에 충전기가 있는데 그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는 거는 세차하러 갈 때나 뭐 이럴 때밖에 없고, 정말 그 경험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주유소 안 간다는 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 것 같아요. 그 휘발유 냄새 같은 것도 안 맡으니까 좀 그런 것도 좋고, 좋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슈퍼차저라고 해서 테슬라는 충전소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뭐 무거운 그런 DC 콤보 같은 거 솔직히 좀 들어보면 무겁거든요. 여자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까 했죠. 예,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전기차 중에서는 아마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끝인가요? 큰 거를 뽑으면 그렇고, 이제 이 안에 게임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첫날 이 차 받았을 때 차 안에서 막 이것저것 누르느라 정신 없었고, 아이폰 받았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폰 나올 때쯤 했을 때 사람들이 옴니아가 스펙이 더 좋은데 왜 아이폰을 쓰냐, 약간 국뽕 취해서 저도 옴니아 1을 쓰고 옴니아 2 쓰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폰 3GS 나왔을 때 저 그 충격은 너무 컸어요. 약간 세상이 속고 살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이 차에서 헤어나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공간도 넓고, 뭐 공간 넓은 차야 많겠지만 뭐 얘는 프렁크도 있고 안에 엔진 체계가 없으니까 안에 중간에 들어가는 구동축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 중간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평평한 것도 좋고, 뭐 그런 건 좀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운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약간 기대감도 있고, 아이폰 앱이 저는 이제 늦게 받아서 업데이트 되는 걸 한 번 경험했는데, 앱이나 차가 업데이트되면 없던 게임이 생기고 없던 서비스가 생기고 앱도 막 변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뭐 스마트 키를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키가 돼가지고 제가 걸어 나가면 문이 잠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블루투스 인식해가지고 문이 열리고, 이런 거 사소한 거부터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게 많이 있어요. 왜 맥을 쓰냐고 예전에 물어볼 때 그런 거 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맥을 써라고 하긴 뭐한데 그게 다 쌓이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나. 자동차 업계의 애플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애플카는 잘 안 믿지만 테슬라는 믿어요.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 테슬라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건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스탠다드 레인지라서 400km 정도라서 약간 부족한 느낌? 그래서 슈퍼차저에 좀 자주 들려야 된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차값이 기본적으로 좀 비싸다. 근데 그것도 사실 아닌 게, 이번에 제 차값은 오히려 올라서. 이거는 이따 할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단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미 뭐 단점이 있겠어요.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도 쥐어짜서 단점이 얘기한다. 쥐어짜서 단점을 얘기한다? 관광 미러가 아니다? 근데 뭐 미러 볼 일도 사실 뭐 많진 않아서 보긴 보죠. 그리고 수리할 때 비용이 조금 비쌀 수 있다? 근데 차가 좋아지면 원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신뢰도가 여기야? 뭐 단점 뭐가 있어? 뭐 차 가격 할인해주지, 그리고 주차장에서 요금 반으로 줄여주지, 톨게이트 반이지, 차 크지, 속도 좋지. 단점이 난 별로 안 보이는데? 그게 있어요. 집에 EV 차저가 없거나 사무실에 EV 차저가 없으면 단점이 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EV 차저가 있어서 거의 뭐 마음만 먹으면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주유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좋거든요. 근데 만약 없다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행거리 짧으면 특히.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장이를 데려오셨잖아요. 네네. 올해 2월 19일에 주문해서 네, 어떤 스토리가 9월 26일? 어떤 스토리가 있냐고요? 주문하고 주구장창 기다렸죠. 뭐 어떻게. 있나요? 얘기하시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일단 이 차를 받기 위해서 주문을 한 다음에 그냥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3, 4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주문이 된 건지, 주문됐다고 나오는데 뭐 언제 인도를 할지 뭐 이런 게 없이 계속 시간이 갔어요. 그러다가 8월 정도쯤에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에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면 직접 오면 9월 26일인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기다려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빨리 받고 싶어서 내가 광명에 가서 받을 테니까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또 거기서 한 달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받고 나가고 또 1시간 간격으로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뭐 이제 F1 좋아하는 사람 냅등이라면 테슬람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들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와서 대기하고 받아가고 대기하고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무슨 차를 받으러 가야 이제 제 시간에 받을 수 있고 제 시간? 제 시간도 아니고 그때 한 달 딜레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받으러 오지 않으면 한 달 딜레이 된다. 좀 황당한 연락이죠. 이미 7개월을 기다렸는데 거의 6개월 넘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받은 차가 이 차예요. 스탠다드 레인지라서 아마 좀 더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성이 트림이었으면 여러분은 한 3, 4개월 기다려서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차 가격도 오르고 1년 이상 기다리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가 안 팔린다거나 이런 건 완전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뭐 차 가격도 비싸고 저는 이제 차 가격이 오르고 약간 그럴 거라고 해서 가격 방어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반도체 쇼티지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가격이 올라갈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보조금이 또 깎여가지고 그게 그거이지 않을까. 차를 샀을 때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저는 차를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보조금 빼고 하고 하면 6,300 정도의 차를 구매한 것 같아요. 세금 내고 막 하면서 그 정도 들죠. 근데 이 차를 중고로 내다 팔면 지금 6,000이에요. 차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이 차도 주식 사듯이 사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주식이 100배 낫죠. 저는 여러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레버러지를 이미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해가지고 다 끌어다 쓴 상태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살 때도 추가적인 대출을 했으면 그 대출은 다 주식으로 갔을 거고 그게 안 돼서 전 DSR이라는 거에 막혀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차를 사자. 그래서 카드 할부 좀 하고 차 판 값이랑 뭐 제 돈 좀 해서 모델 Y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격 방어도 생각하고 들어간 거라 지금은 이득을 본 상태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거? 보조금 떨어지기 전에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못 산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약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은 테슬라 모델 Y를 한 달 탄 오너의 솔직한 리뷰였는데요. 그거를 보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 경계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벤츠나 뭐 이런 수많은 차를 타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모델 Y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껴서 타게 됐고 주행할 때 저는 운전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느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오토파일럿 자체도 되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한다는 거, 예전이랑 다르게 그런 것들이 그냥 내연 기관만 타시고 테슬라를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경험해봤으면, 그리고 차징 스테이션이 근처에 있을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설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거의 압도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 비판 중에 상당수는 거짓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 Y를 보던 뭐 모델 S를 보던 그런 거를 좀 직접 체험해보고 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좋고 나쁜 건지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주식 투자나 이런 차를 구매하거나 이런 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리뷰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좀 대충 했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런데 시청자들이 더 자세한 자동차 리뷰를 원한다 그러면 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 차를 어떻게 좀 알뜰하게 잘 쓰는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오피스 모드로 좀 만들어 놓고 뭐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박을 할 때 저만의 요령 같은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요령 같은 거는 사실 널리고 널렸어요, 콘텐츠가.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여러분 그냥 저는 호불호가 달릴 거라 생각하지만 모델 Y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